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시젠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비대보자 김과장인데요. 자, 최근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주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시장에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스지만 조정이라고 하고 싶죠. 조정을 조금 받을 확률이 적은 종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악재에 대한 조정이 끝난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고가가 22%까지 오르고 저가 0.91% 시작해서 종가 11% 거의 이제 끌어올렸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이제 끌어올린 모습 보여줬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 당시 때 거래량보다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아래로 떨어질 확률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그 1차 목표 1산 목표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열려있던, 제가 상방이 이 정도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지금 뭐 241선, 21선, 그리고 160일선까지 다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봤을 때 에코프로에서 수익을 홀딩스로 많이 이동시키는, 포스코주로 많이 이동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년 동안 에코프로는 거의 1000%를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종목들 내가 샀는데 아직 못 갔다, 하지만 갈 거다, 뭐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 보면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물량이 좀 나왔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0%로 거의 약보합이죠. 그래서 크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큰 지수의 변동이 크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특징 종목들만 수급이 몰림 현상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잠깐 들어와 봤을 때 업종 PER 대비해서 저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 자체가 현재 강력 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센 자체 증권사에서도 강력 매수 3.9점을 주고 목표 주가는 23만원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던져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푸근하죠. 푸근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홀딩스 다 좋은 종목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조정 없는 종목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조정을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조정이 조금 나와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 조금 큰 조정이 나오면 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조금 덜 할 것 같은 종목을 고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죠, 예상. 그리고 2025년에는 5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디폴트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유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12조 달러, 12조 원이죠 정도 또 투자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면 돈을 빌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어떤 압박감에서 좀 해방이 됐고 악재가 해소됐다. 단 이제 ROE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자, ROE 자체가 좀 낮고, ROE가 10% 이상은 돼야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낮다. 하지만 자회사인 SK온에 대한 어떤 40%에 대한, SK온이 SK이노베이션의 어떤 40% 정도 지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지,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본업이 뭐 잘 풀려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뉴스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한지 이제 한 달이 됐네요. 한 달 됐는데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말씀했는 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전에 이미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계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만 나중에 크게 손실, 뭐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후에 한 달 만에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복귀됐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악재가 사라지고 호재로 인해서 지금 가는 건데 종류 현황 개선이 될 거고 신사업 투자, 자금 조달이 목적이 신사업 투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하죠. 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거냐. 그런데 이제 신사업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투자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정유 현황 음악에 대해서 지금 바닥이고 본업이 이제 계속 기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터리 실적에 대한 이 개선의 전망이 이제 엄청나게 이 주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배터리 부분 실적, 정유 현황 개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투트랙으로 실적이 올리는데 주가를 올리는데 한 축이다. 2분기 실적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송유 사업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선반영됐다는 거죠. 선반영되어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남들 다 갈 때 못 갔죠,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고, 자, 이제는 기대감만 남았다. 기대감은 배터리 관련 세액 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그래서 김도현 SK증권연구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2분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반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올 하반기 이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다. 그리고 신규 공장 증설에 따라서 1조 9천억까지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그리고 투자 효율성 제고, 실적 가시화 이것은 걱정할 거 없다.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뉴스가 나오죠.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 가시화의 시점에 선제적 캐파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정유 업황은 하반기 수요 회복 방향성과 제한적인 증설 역량으로 감안한 바닥은 확실히 지났다. 지금 현재 바닥이다. 이 자회사가 이제 SK온이죠. 손익 정상화에 대해 더해가지고 캐시카우,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모 기업도 엄청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목은 배터리 아저씨도 좋게 얘기하고 증권가에서도 좋게 얘기하고 현재 컨센보다도 좀 낮게 있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SK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